을 해서 내실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리미트 1 플러스 RN제곱 여기 1 마이너스 RN제곱. 내가 아까 발산한다고 문제에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발산을 하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이거네. 이 문제가 결국에 유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이 된다는 것이죠. 유형. 그러면 역시 최고창의 개수비를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도 차근차근히 사실 한 단계 한 단계만 잘 넘어오면 되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조금 어렵죠.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어려운데 여기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거는 50번에 1번처럼 나온 거예요. 학교 시험 50번에 1. 한 번에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도 범위에 따라서 지금 수렴값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학교쌤이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학교쌤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F의 2분의 1 더하기 F의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각각 나의 R의 범위에 맞춰서 뭘 읽어주는 거야? 네, 수렴값을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읽어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얀 해석이 돼야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밑에 보이는 이분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합성은 조금 너무한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50번에 2번 풀어볼게요. 50번에 2번. 나도 따라서 한번 풀 거야. 한 3분 정도 있다가.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 번도 안 풀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한 번 더 해설을 좀 해줄게. 50번에 2번 한번 시도해보시고, 처음에 단계는 유명한 거. 하얀색. 땅땅땅. 네, 그 문제는 이렇게 나뉘겠죠? R이 1이 아닌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그 문제는 들어옵니다. 그 문제. 보통 마이너스 1일 때 안 된다는 문제보다는 되는 문제를 냅니다. 되는 문제를 내. 물어보시고 바로 쫓아갈게요. 금액이 많은데. 나 한번 봐볼게. 다른 영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 그래? 그거네. 이번에 개강한 그거구나.
이번주는 그 뭐야 수능 강의가 몇 시야? 일요일에 2시 반. 2시 반 2시 반에 해서 2시간 반인가? 5시에 끝나야네. 5시에 끝나. 아 바로 그거구나. 이번 주가 개강이지. 저번 주 휴강이었지. 수업은 저는 했어요. 어? 국어. 그거요? 어. 네. 그렇죠. 저번 주에 수업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저 혼자 할것 같은데. 그냥 서원이 올 거야. 손이 갈 거예요. 서원이 와요. 나올 것 같은데. 서원이 가요. 서원이 친구 둘이랑 같이 가요. 이번 주에 안 가면은 그걸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수업도 빠지고 그냥 약속 치료. 야, 근데 화학은 2회밖에 봐서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비고 2는 처음 보는 거니까 빠지는 건 조금 하는데 고3은 한 바퀴 봤는데 뭐 하는지 알잖아 처음에. 양적 관계 하겠지 처음에. 뭐 그때처럼 하겠어? 막 속도감 있게 쭉쭉 저거 해주시겠지. 얘들아 원래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문제 기억 되고 네 이렇게 나왔잖아. 오늘은 배운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길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원래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고 그 다음 절대값 x가 얼마고 절대값 x가 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값 x가 1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원래는. 원래는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는 원래 그럴 필요는 없잖아. 2분의 1을 넣어서 찾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다시 넣어서 또 찾.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굳이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럼 fx는 자 한번 보자. 요놈이 쉽게 어디로 간댔죠? x가 그럼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두 개로 나뉘겠죠?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f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1을 넣는 거니까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이 돼서 4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분모는 1로 나오네. 분자에는 요 친구는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오는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4분의 5라고 하는 결과. 하나 더. 여기 보면 이 친구는 fx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인 맨 뒤에 있는 x의 몇 제곱, x의 1제곱으로 읽히게 된다는 게 원래 이 문제의 이론이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깐만 f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아닌가?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2로 나오니까 이걸 f2라고 다시 적어주고 f2라고 하는 값은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니까 얼마가 된다? 답은 2가 된다 라고 하는 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50번의 정답은 1번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답을 구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 쪼개고 수렴값을 재빠르게 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이걸 재빠르게 내야 학교 시험에서 쿨하게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풀어낼 겁니다. 이번에 겪어봐서 알잖아. 결국 기말고사가 힘이 딸리거든. 그래서 중간고사를 압도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잘 보는 게 원래 유리하죠 우리 창조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주 갈 텐데 갈 거예요. 간다 그랬어. 제가 원장님한테도 올려. 정혜영 분들 다 정시야. 근데 사실 뭐야 우리만 그럼 다 정시. 선생님 빼고 다 정시야. 하는데 보면 지금 2명 빼고 다 정시야. 너무 멋있네. 파이터들이 이제 모였구만. 자 여기까지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실 때 집중할 거고 구간 나누기 그 다음에 수렴값을 재빠르게 조사하기 여기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이 문제는 사실 외워도 됩니다. 그냥 한 문제를 외워버리는 걸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개념 익힘 5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우지 않고 이 문제를 지우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좀 일단 5번으로 갈 겁니다. 5번으로 갈 거다. 야 오늘 엄청 춥나 봐. 그럼 계속 와. 춥다고. 자 마플 개념 익힘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책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미적분이 어렵게 안 나온다 얘들아 그 수능에서. 근데 이번에 불수능이었어. 유퀴즈 보니까 불수능 만점자라고 나오는데 불수능인가? 불수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그거가 완전 모르겠어요. 수학이 막 엄청 불리는 그러니까 수학도 불이 아니었는데 사탕이 불리는 수학이 불이었다라고 하는 애들은 미안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아이들이 좀 힘든 시험인 건 맞았지. 그걸 불이라고 하진 않지. 근데 그래도 불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1등급 컷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자, 천천히 내가 한 번 더. 어차피 이거 옆에 있는 유형도 똑같습니다. 마플 개념이 그냥 5번. 이 문제도 4번이,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이랑 같은 문제인데 5번이 더 어렵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과 2의 n제곱에 대한 표현, 또 x의 n 플러스 1제곱과 2의 n 플러스 2제곱에 대한 표현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는 뭐 1부터 10까지인데 근데 이 문제는 분명히 뭐가 나뉘냐면 봐봐. 내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밑이 더 큰 놈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아닌가? 그러면 밑이 누가 더 커요? 상황마다 다르겠죠.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누구일 때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절대 정확하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x가 무슨 수? 0보다 크면서 거기 써져 있어요. 뭐라고 주냐면 1부터 10까지라고. 그냥 0보다 큰 놈이야. 0보다 큰 놈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볼 수 있는 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x 값이 1이 있겠고 여기가 x가 2가 있겠고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3에서부터 어디까지는 10까지는 이 맨 밑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x가 어차피 1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b를 따라가는 거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을 따라간다는 거야. 이걸 따라간다는 거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하시면 돼. 보이는 순간부터 개꿀이 됩니다. 자, 다음 2가 되면은 얘네가 다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되는 거지.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F2라고 하는 친구는 분모는 1 더하기 1이 됩니다. 1 더하기 1이 돼요. 여기는 2가 들어갔기 때문에 2의 1제곱과 2의 제곱이 되어서 2분의 6,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놈 시키가 더 커진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 x가 됩니다. 끝나네요. 3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문제에 써있죠.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한 fx 값이죠. k라고 줬나? x라고 줬나? 어쨌든 k라고 줬네요. 앞에 뭐 안 붙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4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독특한 규칙이 없는 아이들과 3부터 들어가면 우리는 어차피 그냥 항등함수니까 3, 4, 5, 6, 7, 8, 9, 10이 나오니까 우리는 얼마? 3에서부터 몇 가지의 합? 10가지의 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 얘를 좀만 더 센스 있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센스 있게 바꿔주는 건 그냥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빨간색 이거 계속 잡아준다. 진짜 계속 잡아. 이 문제는 평가를 계속 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아마 계속 볼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풀어낼 때까지, 능수능란하게 풀어줄 때까지 보실 거고, 보통 이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거기 나오죠. 52번. 그래서 우리 52번 두 문제 다 풀 거야. 52번에 1번, 2번 다 풀어볼게요. 어렵죠? 해기망측하게 생겼습니다. 해기망측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제자 중에 수학과 상하고 싶은 애가 있어. 내가 나랑 8살 차이가 나요. 9살 차이 나는데 몇 살이야? 25. 잘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심도 있게 하던 친구. 어려워요. 지금 이 유형 상대적인 이 힘의 세기를 본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2번에 1번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할 때 극한 문제 중에서 이제 바로 이제 마주치는 그런 유형이에요. 어렵고 짜증나고 귀찮고 혹시 느껴지나요? 그 K 값에 따라서 그 밑이 막 바뀌죠. 지금 선생님이 분명히 상대적 힘의 세기 다시 왼쪽에 있는 유형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번 더 가볼게. 자, 내가 이 문제 한번 그냥 보기만 할게요. 내가 이 문제에 어쨌든 요걸 바꿀 거잖아. 그 K가 그 문제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적혀있냐면 1부터 10이야. 그럼 결국 내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내가 봐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보니까 요놈이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었던 친구의 기준은 뭐였어? R의 n제곱의 그 R의 기준이 내가 얼마랬죠? 풀마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 1이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나의 그 기준은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1에서부터 얼마까지? 5까지 와. K가 얼마일 때 와? 6일 때랑 K가 6보다 어떨 때? 7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겠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준을 잡은 건 풀마일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지. 등비수열 극한에서. 그러면 내가 1부터 5가 들어가면 이 친구는 분명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AK를 최고차 항의 개수 위에 하나 더 있다니. 그래서 여기는 K분의 얼마? 6이라고 하는 친구가 잡히는 거야. 다음 K가 6이 들어가면 A의 6이라고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1의 n제곱 더하기 1의 n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7 이상이 되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이 친구가 잘 봐. 이 친구가 1보다 작아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작업 가지고 시그마를 쳐내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의 AK라고 한다면 일단 5번까지는 내가 수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 6번째 항은 얼마? 2분의 1 7번째 항부터는 0 8 9 10이 되겠지. 물론 안 써도 되죠.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딱 쳐내면 6, 5, 30이 되겠고 어이구 여기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어? 내가 여기 6이 들어갈 때니까 6이 하나 빠졌네. 따라서 더하기 3이 처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답은 얼마? 33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번에 몇 번, 52번에 몇 번, 1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너희가 기출문제집을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나눴지? 다시 내가 왜 이걸 나누다니 오늘의 메인은 기준이 얼마라고? 얼마 1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역시 어떻다 문제를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겠네.
너무 똑같은 규죠 이번. 그럼 이렇게 쌤 나누는 거네. 맞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가 당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번에 그 휴강이 있을 때가 좀 기회지 않을까. 문제를 좀 양껏 풀어보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월요일에는 과제를 줄 거긴 하지만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지? 생각보다 불편할 거야 아직. 특히 뭐 사실 뭐 선행을 해서 한 번 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 뭐야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은 뭐 사실 짜증나죠. 한 번 했어도 어려운데. n제곱을 내가 빼먹었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어디부터? 1부터 20이. 자 그러면 이 친구도 1이 되는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10분의 k잖아 결국. 그럼 내가 이 10분의 k가 1이 되는 그 기준은 k가 얼마다? k가 10인 거지. 그럼 첫 번째 뭐겠어요? k가 1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가 10일 때. 마지막 k가 누구보다 1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0보다 작으면 내가 그 범위를 막상 보니까 k가 10보다 작으면 이 친구가 누구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아지. 그럼 1보다 작은 놈의 거듭제곱들은 다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의 AK 뭐 0 더하기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0이어서 0이요. 그죠? 그 다음 K가 왜 0이라고 적었어? 10으로 들어가면 얘네가 다 뭘로 바뀌어? A의 10번째 항은 다 1로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 다 1로 바뀌는 거야? 여기 다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여기는 2 더하기 1이 되겠죠? 2 더하기 1이 되어서 1이 되는 거지. 하면서 한 번 더 여기 A의 K는 이번에 누굴 따라가? 가장 큰 놈 따라가는 거 아닌가? 가장 큰 놈은 요놈이 시킨대. 그렇지? 요놈이 시키니까 저기는 얼마가 되냐? 2 곱하기 홀. 나 이상을 하면서 봤어. 이렇게 됩니다. 5대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그마를 풀어내는 작업은 이렇게 되겠다. 1번부터 10번 아니 1번부터 9번까지는 죄가 0으로 수렴하니까 0. 다음 10번째 항은 얼마? 하나. 그 다음 몇부터 5분의 1로 묶으면 11번에서부터 얼마까지? 20번까지 합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런 데서 내가 공식을 쓰라고 너희들한테 저번 시간에 그런 수업을 해준 거야. 이게 10개죠.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도 당연히 완벽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 더하기 31이가 3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정도도 아니다. 하지만 밑에 보이는 배경 문제, 너무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과제하실 때 오늘 과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저번 과제가 너무 적었죠? 저번 과제는 과제도 아니었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몇 번 하나 더 넘기면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갈 거고요. 마지막 유형 정리가 되면 이제 뭐 하러 갔나? 오늘 일단 교재 덮고 선생님이 급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개념을 잘 들고시면 숙제 열심히 하시고 이적분이라고 하는 교재 자체는 사실 나름 상징성이 있는 수학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수학 1, 2를 합쳐놓은 개념이니까 요놈이 공부가 좀 잘 되면 수학 1, 2도 나름 좀 넓혀져요.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유형이에요. 6번
A로 그릴게. 가보자. 뭐야 벌써 마지막 문제야? 아, 희란이 어차피 이거 다음 학원에 있지? 아 너 시연이도 있지? 세연아 난 퇴근해서 육아나 해야지. 자 해볼게요. 7번 봐요. 다 했어. 자 얘들아 여기가 Pn 여기가 Pn 플러스 N. 오케이. 선생님이 맨날 말하지 않냐? 좌표는 길다. 여기는 3의 n제곱 루트 씌운 거여서 3의 n제곱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자, 3의 제곱에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다음항이잖아. 왜냐면 다음항이거든. 다음항이면 나도 그냥 하나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좌표는 길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면적을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문제는 쭉 보니까 AN이라고 나와요. 그럼 AN을 구하래. 그럼 AN 구하러 가야지. A의 N은 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수업을 빔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 해야지. 빔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 자 보자. 자 밑변. 요거 윗변 요거. 근데 이걸 우리 이걸 뭐라고 볼 수도 있죠. 3의 n제 n 플러스 1제곱 3의 n제곱이 몇 개? 3개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걸 더하면 몇 개야? 3의 n제곱이 4개죠. 그러니까 우리 3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원래 맞다는 거지. 요걸 다 뜯어버려가지고 얘를 뭐라고 쓰자고 4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쓰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거지. 위아래 더했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요 작업을 하나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9의 n제곱이 맞으면 너는 쉬운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9 곱하기 9의 n제곱이 돼요. 얘가 되냐? 어제 보다 깜짝 놀랐다. 시연의 만행 너 이 졸았지 하면서 아니야 이거 관련된 리액션을 하는 애가 보내야. 자 이거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요건 9의 n제곱이 몇 개? 9개. 여기 몇 개? 1개. 빼면 몇 개? 8개.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맞다는 거지. 2분의 1까지 딱 쳐서 사다리 꼴이니까. 따라서 4, 4,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게 맞아? 27의 n제곱이라고 쓰시든 3의 3n제곱이라고 쓰시든 상관없다. 괜찮아. 뭐 이렇게 써도 되고 27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대신에 내가 이렇게 써놓고 27이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 잠깐만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20이랑 비교하네. 근데 왜 20이랑 비교하지? 난 어차피 얼만데? 27인데? 따라서 그 문제는 너랑 너의 다음 항이죠. 너와 너의 다음 항.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2번 문제는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의 n이잖아요. 맞죠? 뭐 뒤에 붙어있는 그 20의 n제곱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나는 얘로 수렴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그치? 그럼 얘로 수렴을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너잖아. 너의 다음 항은 뭐가 늘어나는 거죠? n자리에 n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얘 공비가 얼마였어? 27이었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는 그냥 거기다가 뭐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27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렴값이 R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이거 내 수업 아닌가? 혹시 기억나요? 이거 내 수업인 거 기억나? 이게 아마 저번 시간 첫 수업이었을 거야. 내가 등비수열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등비수열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등비수열의 정의는 이게 아니었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온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다. 다음 항을 전의 항으로 나눴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표현들이었잖아. 그럼 뭐 가만히 보자. 요게 요거랑 똑같은 표현 아니야? 요걸 봐야지.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같네. R이네. 근데 우리 R 얼마인 거 알았어? 27. 따라서 답은 2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럼 쌤, 뭐야? 옆에 있는 20의 n제곱 왜 안 쓰십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는 과감하게 다 제거하시면서 넘어갑니다. 됐나? 여기까지 되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뭐 중요한 문제라기보단 우리 그 단원 종합 문제에서 하나 정도만 이런 내가 혹시 83번까지만 복사해줬니? 맞는지만 한번 볼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81번에 1번 한 번만 풀고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급수 관련된 코멘트 하나만 달고 집어가자. 81번에 1번. 81번에 1번. 왜냐면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코멘트를 한번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 81번에 1번 이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등비수열 문제를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해주고 이거 뭐 한다면 마지막 뭐 나와? 여기다가 합 나오죠. 왜냐면 합공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급수 때문에 나오는 거야. 급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고 나갈지 다시 한번 리뷰 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딱 그 급수를 들어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진도가 급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수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81번 문제 쭉 읽어보시고 그럼 우리는 81번 문제와 같은 거를 자 이런 걸 까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약수라고 하는 친구를 원래 어떻게 우리가 구했었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약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n이라고 하는 걸 우리 a의 m제곱 곱하기 뭐 b의 무슨 제곱 n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 a와 b는 소수예요. 그치? 그 다음 m과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 약수의 개수. 맞아. 약수의 개수. 그럼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낼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보시는 거지. 약수의 개수. 오케이. 그럼 약수의 개수 문제는 이렇게 나갔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지수에다가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둘이서 뭐합니까? 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왜 1을 더하냐를 알아야 되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옆에다가 표를 그려서. 이 설명을 해야 너희가 저기서 내가 이제 말할 약수의 합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근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A의 m제곱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어디까지? A의 m제곱까지. 자, 그러면 일어나. 여기까지가 몇 개죠? 여기까지가 m개거든. 여기서 A라고 하는 소인수를 안 쓰는 경우까지가 플러스 한 개가 추가된다는 거.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뭐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 그치, 요걸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B의 제로, 또 B의 1, 또 B의 2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 친구에 대한 수업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B의 n제곱이겠죠. 자, 그럼 이거지.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다 나의 약수 아니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그치? 그럼 이걸 다 내가 더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으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거 약수의 합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A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계속 더해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 다음 누구랑 곱해? B의 제로랑 곱해. 이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제발 전개 하나씩 해볼게. 이거랑 이렇게 하면 어디가 다 나오냐면 여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표현돼? 합으로 표현해. 하니까 약수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까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럼 우린 81번에 TN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지. TN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자, 6의 n제곱이잖아. 그럼 2의 제로에서부터 2의 n제곱과 3의 제로 3의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야. 2-1 첫째항 1입니다. 그 다음 2의 몇 제곱?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랑 옆에 3이죠? 3-1 첫째항 1이에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여긴 1이고 저긴 2여서 2분의 1에 전개를 합니다. 6에 n 플러스 1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블라블라블라의 표현 이유는 하나죠. 어차피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기만 쓸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6의 n제곱을 t의 n으로 나누니까 6의 n제곱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이거 쪼개면 3 곱하기 6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를 리미트로 그리는 거구나. 따라서 답은 몇 번? 81번에 2번. 오케이. 근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혹시 약하다면 명확하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급수하러 갑시다. 숙제 거기까지예요. 어디야? 거기 109번 빨간색 톡투도 들어갑니다. 뭐야 그 예비고이는 아이씨 발전 문제 나한테 지금 다 하고 있어. 개빡치고 그냥 다 해달래. 그냥 다 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저 수업을 하려고 임 수업을 하려고. 내년 3월에 안정화가 목표입니다. 빔 수업을 헤드로 빔 수업을 할지 항서 빔 수업을 할지 이거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은 교재도 만들고 수업 때 스타일도 바꾸고 이게 전적인 목표입니다. 가보자. 얘들아 봐봐. 이제 집에 가야지. 뭐 할 거냐면
다음 주 수업 예습이겠죠. 급수할 거. 급수는 그냥 쉽게 말해주게. 수열의 합의 리미트를 붙인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극한값이지. 그치? 볼게. 그럼 우리 수열의 극한 했어요, 안 했어? 했죠. 그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새로운 거 한 개념 2개 정도 밖에 없어. 그럼 급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준 걸 너희는 기계처럼 바꾸는 게 맞아. 심지어 내가 학생 때도 난 이 작업이 항상 필수였어. 급수라는 문제는 항상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거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나의 a의 n을 줘요. 그럼 나의 a의 n은 뭐예요? 천천히 넣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땡땡땡 a의 n을 거쳐서 계속 더하는 거지. 시그마를 저 끝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게 사실 다음 시간에 개념 수업이거든. 자, 첫 번째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우리는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n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게 첫 번째 작업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거 너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야?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써? S의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분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말해볼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알겠어요? 모르겠어? 알겠죠? 부분분수, 뭐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시그마, 기타 등등등 우리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유형들 있죠? 그 유형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걸 잘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급수를 잘하려면 그 수열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수열을 다시 갑자기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겠어? 그냥 여기 있는 걸 차분히 공부하면 알아서 그 여러 가지 수열이 찰 거야. 아니,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구한 다음에 뭐 하시는 게 끝입니까?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돌리면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급수 개념이 끝납니다. 이걸 필두로 선생님이 1시간으로 압축 빵 해가지고 넣어줄 건데 자, 간단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에 대한 예제 하나 딱 들고 집에 갈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가보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바꾸랬어? 리미트 홍대 오늘 시킨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어때? 맞지? 그럼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 부분분수라고 하는 친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따로 빼가지고 S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분수식을 쓰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대입을 해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수학 원이 찬다고 알아서 너무 좋아요. 물론 반대로 이런 친구 있지. 아씨 수요 싫은데. 그런 친구 있지.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진 다음에 남아있는 식을 보시면 1-n 플러스 1분의 1이 나의 부분합이고요. 걔를 극한 돌리는 게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땡큐 하기 때문에 영어로 수렴을 하죠? 따라서 답은 얼마? 1인가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급수입니다. 이게 급수예요. 뭐 더 할 거 있냐고? 이게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부분합 구하는 게 약해?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급수 끝.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1단원이 도형 문제 빼고 내가 아마 다 끝낼 거야. 도형 문제는 나랑 같이 좀 기간을 잡고 해야 되는 거니까 도형 문제까지 진도는 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완료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마 시원이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도형 문제가 오지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은 교과서요. 알겠죠? 교과서도 엄청 두꺼워요. 잘 가고. 고생했어.